아무튼 이제 제가 좀 할 얘기를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김옥경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라를 내가 몇 달 전부터 주문을 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들을 받아라. 나라가 위기다. 그런데 이제 김옥경 목사님이 나한테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알려주시기를 몇 번을 기도하는데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문재인의 색깔과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가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낼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정체를 알게 돼서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얘기 안 하셨죠? 안 했으니까 내가 터뜨려야지. 본인은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얼마나 이런 게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문재인은 그동안 자기 정체를 충분히 드러내 왔어요. 사람들이 정치적인 생명에 걸려서 못 본 거지, 빨간색을 충분히 드러내 왔어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비서실장 시절 때 이석기를 2번 사면했어요. 이석기는 완전히 나라를 전복시키는 빨갱이죠. 이석기를 2번 사면시킨 사람이 문재인이고, 또 여러분, 대선 때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 끝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 안 했어요. 표가 얼마나 달린 문제인데도 끝까지,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책에 보면 베트남 공산화 때 희열을 느꼈다 그랬어요. 베트남 공산화 때 희열을 느낀 사람이 남한이 공산화되면 희열을 안 느낄까요? 물어보기만 합니다, 난.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의 전략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인데, 그게 이제 공산에 걸림이 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술인데, 그 전술을 대선 때도 분명히 공약을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집요하게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국정원은 해체가 됐어요. 이거는 누구보다도 북한이 너무 원하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 그 다음에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어요.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한미동맹 이거 거의 깨진 거랑 마찬가지. 그리고 친중, 미국 대신에 친중, 친러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 친중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중국은 빨갱입니다. 중국은 빨갱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빨갱이가 자유만 속박을 당하는 거지만, 기독교인에게 빨갱이는 죽음이에요. 위인영재 간증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중국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이 시진핑 이놈이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중국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빨갱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중국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친중 정책, 친러 정책. 그 다음에 지지자들조차도 반대했어요. 문재인 지지자들조차도 반대했는데, 주사파 서열 1위가 임종석이. 주사파는 말 안 해도 완전히 김일성주의자고 빨갱입니다. 주사파 서열 1위가 임종석인데, 임종석을 비서실장에 앉혔어요. 그 비서실장에 앉히고 여자 국회의원이 따졌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전향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주사파 활동하고 빨갱이 활동한 걸 전혀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 임종석이고, 그 빨갱이 남한의 괴수를 비서실장 자리에 딱 앉혀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문재인이에요. 이래도 색깔 논쟁이다. 눈을 빼야 돼. 눈을 빼야 돼. 그게 색깔 논쟁인가 색깔인가? 이건 색깔 논쟁이 아니에요. 색깔론이 아니고 이건 색깔이에요. 이건 색깔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호남 출신이에요. 호남에서 태어났고 호남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중에 저하고 제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내가 제일 친한 동역자가 전라도고, 그다음에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전라도고, 선배 중에 내가 제일 가까운 선배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강금성 목사라고 전라도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지역 감정은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옛날에 결혼할 한 여자가 전라도고. 신학교 때 열애를 했었네. 그냥 김신의 열애. 그게 바로 나였어.
열애를 했는데 그 여자가 전라도였어요. 이름까지는 말 안 하겠는데 그 여자가 전라도였었고, 아무튼 여러분, 호남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주일설교 마치고 가다가 전화를 했는데 막 그냥 막 흥분해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나라가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문재인이 빨갱이 사상가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커밍아웃을 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주일날 자기가 그냥 호남에서 목회하는데 강대상에서 다 얘기하고, 이래도 색깔론이냐, 우리 전라도가 문제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 전라도 목사가 하는 얘기야. 자기 전라도 성도인데 우리 전라도가 문제다. 언제 정신 차릴 거냐. 왜 이런 사람, 왜 이런 거를 못 보느냐.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다 있냐고. 나는 모르는 얘기라고. 수양관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름만 들어 신영복 이래가지고 검색을 해서 막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거기 나오는데 김문수 전 지사가 그거를 밝혔더라고요. 김문수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2월 13일 날 올린 글인데 먼저 읽어드리고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문재인, 신영복 존경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북한 김영남과 아베 총리 등 세계 각국 대표단에게 기념사를 하면서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그 공작금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다가 20여 년 징역을 살았던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영남, 김여정과 사진을 찍을 때에도 신영복이 쓴 글씨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추도사를 하면서도 그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영복을 잘 압니다. 저의 대학 운동권 11년 선배로서 신영복이 20년 동안이나 장기수로 갇혀있는 동안에 저는 입학하고 재적을 2번이나 되면서 신영복 선배가 활동했었던 통일혁명당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적발된 지하혁명당 사건으로 50여 명이 구속되고 김종태 등 3명이 사형되었습니다. 통일혁명당은 김종태가 월북해 김일성을 4차례나 만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령과 자금을 받고 결성된 지하혁명 조직이었습니다. 사형된 주범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월북해 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당원 이진영, 오병헌은 1968년 4월 22일 월북해 교육을 받던 중 1968년 6월 말 통역당 사건이 터지자 북한에 머무르며 통일혁명당의 소리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신영복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다가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은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김종태가 사형되자 김일성은 그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해주 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로 개칭했습니다. 신영복은 사상 전향을 하여 20년 만인 1988년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월간 말 인터뷰에서 신영복은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향후로도 양심에 따라 통역당 가담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의 사상은 주체사상, 김일성 사상입니다. 북한 김영남과 아베 총리 등 세계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올림픽 공식 리셉션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 사상가를 존경한다고 커밍아웃 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인지 아세요? 문재인이 이 올림픽 공개 석상에서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신영복은 통일혁명당 김일성 지령을 받아가지고 남학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만든 지하혁명 조직, 완전히 빨갱이 조직이고, 그게 적발이 돼서 주동자 3명이 사형을 당했고 50명이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일부가 월북을 했어요. 그 사건이 터지니까 이 조직원 중에 일부가 월북을 해서 그 북한에 머무르면서 통일혁명당의 소리, 북한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방송을 하고 신영복이 사형을 당하고 나니까 김일성이 이 사람의 공을 치하를 해가지고 여러분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그 다음에 해주 사범학교를
그 김종태, 신영복이 아니죠. 김종태가 주동인데 김종태가 사형되고 나니까 김종태 사범학교로 이름까지 바꾼 거예요. 100% 빨갱이입니다. 100%. 여기에 핵심 인물로 동참했던 게 신영복인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복역하다가 나왔잖아요. 20년 동안 복역하고 전향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 전향서가 가짜였다. 자기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사상은 바뀐 게 없다. 자기가 그 통역당인가 그 당을 만들 때 그 마음과 똑같다. 자기는 그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빨갱이인 거예요. 전혀 전향하지 않은 빨갱이. 그거를 문재인이가 존경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절대 전향하지 않은 빨갱이 사상가를, 김일성주의자를 자기는 존경한다. 그거 존경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3.1절 국민대 어떤 준비 모임에 갔다 왔어요. 주최 측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갔어요. 저는 뭐 그런 자리에 처음 가보고 그냥 뭐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뭐 그러니까 이제 말석에 앉아있다가 그냥 만세 외치다가 올라가 그랬는데, 거기 참석해서 뭐 10시에 갔는데 한 12시 반 1시까지 이제 주요 연사들이 나와서 지금의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제 뭐 구호도 외치고 밥도 줘서 먹고 밥도 줘서 먹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여러분 거기 이제 누가 왔냐면 김문수 지사가 왔어요. 김문수 전 지사가 첫 번째 연사였어요. 첫 번째 연사였는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서울대 나오고 신영복이 선배죠. 그러니까 자기 11년 선배인데 신영복은 빨갱이다. 신영복은 빨갱이 사상이다. 이 사람이, 김문수가 소위 말해서 옛날에 빨갱이에요. 옛날에 좌파운 골수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진짜 전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세계. 신영복은 완전히 빨갱이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인해서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2심에서도 사형을 언도받고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갖다가 3심에서 무기징역 때려가지고, 그래서 무기징역해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가짜 전향서를 쓰고 한국의 사법부와 국민을 속이고 사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전히 죽을 때까지 빨갱이 활동을 한 게 신영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영복을 문재인이 공개적으로 존경한다 그랬을 때 이 김문수 전 지사가 신영복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빨갱이를 존경한단다. 이게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소주 안 드시겠지만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어요. 처음처럼. 혹 소주 드실 때 그거 사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신영복의 작품에서 나온 거예요. 좌파에서 그냥 모든 거를, 그런 거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영복에서 이게 이름이 나온 거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분도 있겠지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어, 이거는 여러분 북한과 더불어예요.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신영복이 지은 거예요. 신영복에게서 이 더불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문재인이 직접 시인한 얘기예요. 문재인이 인터뷰를 할 때 뭐라 그랬냐. 신 선생은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셨다. 선생의 더불어 숲에서 온 말이다. 그렇게 여러분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 인터넷에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어떤 당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제는 지역 감정을 초월해서 좀 진실을 봐야 돼.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어떤 당인가. 빨갱이 신영복이 이름을 지어준 그 당, 그 더불어가 실제로 어떤 의미겠는가. 지금 왜 이렇게 문재인이 북한 지금 천안함 사건의 주범까지도 저렇게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임수경이라고 북한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술 먹고 탈북자들 보고 변절자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던 사람인데, 탈북자가 변절자 새끼면 우리 임수경의 조국은 어딘 거예요?
임수경의 조경은 어딘 거고. 이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문맥이 중요하거든. 문맥 떠나면 이단이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이단이 아닌 이상 임수경의 발언은 빨갱이 발언입니다. 문맥에 의하면 임수경의 발언은 분명히 빨갱이 발언이에요. 근데 임수경이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어디 국회의원이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에요. 이 임수경 발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거나 똑같은 사상은 아니라도 자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거나 뭐 그들은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기독교인이거든. 우리는 목사고 우리는 신자거든. 공산주의는 우리를 박멸하거든. 특히 북한 공산주의는 기독교 박멸하는데 세계 1위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처럼 태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속이 빨간 사람이 문재인 하나가 아니에요. 문재인 하나가 아니고 신영복 일주기 추도식 때 누가 왔느냐 그러면 문재인만 온 게 아니에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심상정 그 당시 정의당 대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 다음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참석했죠. 그 다음에 2주기 추도식에는 누가 왔느냐? 역시 안희정이, 그 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문재인 하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하나가 문제가 아니다. 몇몇 정치인이 지금 문제인 것도 아니다. 당 자체가 문제다. 당 자체가 문제다. 너무나 많은 당들과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선을 이미 넘어갔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이제는 선을 넘어가 버린 그런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만 명 서명운동 반드시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주셨어요. 혹 아직도 안 한 사람 있으면 반드시 동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한국교회하고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총 걸게 하잖아요. 이거 문재인 탄핵시키자는 겁니다. 그냥 만세 부르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정권 뒤집어 엎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가 공산화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데 그때 구국의 결단으로 그렇게 모이는데 여러분 나는 그런데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라고 여지껏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 바르게 전하고 교회에서 바른 소리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구국 기도해. 우리 기도가 강하니까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 이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나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용기 있게 나서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정광호 목사님이 나섰잖아요. 그리고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죠?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동참하고 한기총, 한교연, 기독교 대표단체들이 그리고 통합, 합동, 기성, 예성 거의 대부분의 교단의 총회장들이 전부 가서 했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는 위기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연합 단체뿐만 아니라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지금 전부 제가 그때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만 신문도 갖고 그랬는데 총회장들이 거기 전부 다 서명하고 총회장들 사진들이 다 쓸려 있고 다 동참하겠다. 지금 이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를 느껴서 일어난 목사들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았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설마 기장 좌파지. 설마 색깔론이지. 그러다가 정체를 다 드러났는데 발톱에 다 드러났는데 자기 목 달래는 정체인 거예요. 자기 목 달래는. 자기 목 달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움직였던 목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움직였던 목사들이 움직이고 한기총, 한교영, 기독교 대표적인 두 연합단체가 움직이고 대형 교단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단들이 전부 여기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나는 목숨을 귀한 데 써야지. 뭐 애국자들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뭐 죽고 이러는 거 보면 난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지. 나라 위해서 죽기 좀 아깝다. 그 쬐끄만 나라 위해서 죽은 좀 아깝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모임에 가보니까 야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1운동 때 외치다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야 이거 나 죽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죽더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번에 이 일에 목숨을 한번 걸어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뭐 그냥 따르게 대치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남북에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합하는 세력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 되는 세력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나라를 위한 게 그 교회를 위한 것이다. 나라를 위한 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게 예수님이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게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쉽게 안 죽을 겁니다. 아무튼 꼭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고 굴하지 않겠다. 그 김문수 전 지사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빗발쳤다. 모처에서 협박이 들어왔다고. 여기 가지 말라고 모처에서 협박이 들어와서 대부분 안 왔는데 김문수 전 지사는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험악해요. 분위기 뭐 국정원이 뭐니 다 절로 넘어갔는데 그것들이 그것 가지고 뭐 하겠어, 그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죽으면 죽겠다. 한번 죽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나라를 위해서 죽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 주님과 영혼을 위해서 죽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달랬어요, 성도님들을. 뭐 어떤 성도님이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설교했는데 그걸 듣고 막 되게 화가 났나 봐. 막 거기다가 꼬리말을 들어서 감히 호난을 열이 받쳐. 호남이 뭐 어쨌다고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근데 뭐 감히 호남을 우는거리고 뭐 한국 근대사를 얼마나 안다니.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요. 한국 근대사 알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 박정희 일본군이라고 몰고 이승만을 갖다가 그냥 썩은 정치인으로 몰고 그냥 그러면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도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건 안 바뀌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종북 좌파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세력인 거 이거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최악의 독재자. 박정희 보고 독재자라지? 독재라 그러죠? 독재자죠. 그런데 여러분 박정희는 피레미지. 피레미. 진짜 독재자는 김일성이지. 1000배 만배나 진짜 독재자는 김일성이지. 그러면 김일성에 대해서는 분기탕천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사파를 영입하고 주사파 사상가를 존경하고 그런 데면서 박정희는 독재자다. 그게 입을 찢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게 빨갱인 거지. 그게 빨갱이니까는 판단이 그렇게 흐려지는 거지.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댓글을 읽는데 막 혈압이 올라와가지고 불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게 우리의 성도랑 우리의 성도야 이게. 그래서 바로 강퇴. 그래. 옛날에 홍수하니까 그냥 권투할 때 가라 스키하고 썼지. 가라 이 새끼야 이러고 가라. 나도 솔직히 그 마음을 해. 우리에게 빠져나가라. 내가 언제까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답변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도 지역 감정에 매여가지고 현실을 보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냥 강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라고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람 빠져나가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타협할 마음도 없고. 이건 내가 타협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나라 살리고 봐야 되는 문제고 교회 살리고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주 목요일이죠?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 참석하세요. 걸을 수 있는 사람 다 참석하세요. 일부 누가 들었나 봐요. 걸을 수 있는 사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속 후련하네.